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의 초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그렇죠.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용 지지율이 30%대로 추락을 했고,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당했다, 뒤졌다, 이런 결과도 나오고, 특히 중요한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는 여론보다 더 높게 나온 그런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8월 15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한 민심,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코로나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도 걱정은 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과 이 민심의 폭발은 별개죠.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민심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코로나 또 장마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위기를 맞았죠.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크게 짚어만 봐도 지금 한 3번째 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이 한 번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겪을 때죠. 물론 뭐 코로나 이런 것은 다 전 세계적인 이야기고,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겪을 때 그때 상당히 이 국론이 여러 가지로 뭐 분열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론 분열을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부추겼고, 또 한 번의 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죠. 특히 작년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되다시피 한, 그것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 갈라치기로 극복을 했습니다. 국민 편가르기 해서 이 양쪽이 충돌을 하게 만들어서 열성 지지자들,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열성 지지층이 있죠. 그 열성 지지층들을 막 동원을 해서, 독려를 해서, 부추겨서 국민을 딱 편가르면서 그 열성 지지자들의 힘을 믿고 그냥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위기 때 국론 분열을 부추긴 그 중심에 항상 조국이 있었죠. 조국씨. 자, 한일 무역 갈등 때는 친일파, 반일파,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그때 민정수석 때였죠. 연일 본인의 SNS에 올려서 죽창가를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죽창가, 동학혁명 때 죽창가까지 막 끄집어내면서 친일, 반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국민을 딱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할 때 또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또 조국이 나섰죠. 그때 서초동 집회, 그 부인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간제 데모를 또 기획을 하고, 그때도 조국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민 편가르기. 광화문에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죠.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자 서초동 대검 앞에서 간제 집회, 친조국 사람들을 내세워서 간제 집회를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또 조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3번째 위기. 심각하죠. 여론상에서도 나타나고 민심이 폭발한 그런 현장도 있었고, 자, 이 상황에서 또 조국이 더 이상 나서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살아있는 수사를 계속 하려고 하니 지금 검찰이 두둥강 났죠. 검찰이 두둥강 난 상황에서 이것은 나머지 수사를 어떻게 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두둥강 냈는데, 정권을 사수하라는 검찰, 정권을 수사하라는 검찰 두둥강 냈는데, 그것도 원래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던 인물은 또 조국이죠. 그런데 이것은 검찰의 문제고, 지금 조국은 제코가 석자입니다. 재판을 계속 받고 있죠. 재판을 받으면서 조국 일가 비리, 본인들 일가 뭐 입시 비리 이런 것도 지금
불리한 정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도 불리한 정언이 나왔습니다. 현직 차관 입에서 그런 게 나왔죠. 그때 뭐 지시를 조국은 그 유재수를 파면하라고 했는데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국은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개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SNS에 연일 글을 올려서 뭐 자기 딸 문제 이야기하고 뭐 딸 기자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야기하고 또 본인을 비판한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나 또 그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들을 고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 본인 앞가림 하느라고 바빠서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신 딱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김원웅. 최근 8.15 이후에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이 노이즈 마케팅. 어떻게 보면 김원웅 그리고 집권 세력이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도 아마 그 노이즈 마케팅, 국론 분열, 국민 갈라치기를 성공하는데 또 일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조국을 대신해서 김원웅 강북회장이 그 이번에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이 위기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김원웅 씨는 아시다시피 강북회장이 되고 나서 그때 김원봉 6.15를 일으킨 그 인물을 뭐 국가유공자로 만들겠다 뭐 서원을 추진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그 김원웅이 8.15 기념식에서 소동을 벌였죠. 이성만, 안익태, 백선엽, 호칭도 그 정확한 그 호칭도 붙이지 않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깎아내리고 육군 참모총장이 초대부터 21대까지 뭐 친일파가 다 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친일파가 장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5년 전에 강복된 나라에서 아직도 친일파가 장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진보 정권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전히 친일파가 장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자기 편들어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선동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은 친일파가 아니고 친북파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친북파가 종북, 뭐 종북이라는 표현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친북파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뭐 여러 사람들, 주사파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워낙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이 김원웅에 대해서 김원웅 본인도 철저한 친북파입니다. 김원봉 뭐 조선의열단 단장이었던가요? 그쪽에 이 6.25 남침의 어떻게 보면 전쟁 주범인데 전쟁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것을 항일 전적이 있다고 해서 그 서원을 추진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이 김원봉에 이어서 지금 이성만, 안익태, 백선엽 이 사람들은 막 폄훼를 하고 있는데 김원웅 강북회장이 2018년에 한 발언이 하나 지금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2018년에 친북단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뭐 답방을 하니 많이 하니까는 뭐 위인 김정일 위인 맞이 무슨 뭐 만들고 했었죠. 그 단체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세미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인인 이유를 알아보겠다. 김정은이 왜 위인이냐 이것을 알아보겠다. 그런 세미나를 열었는데 김원웅이 거기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왕에 개처럼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쓰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사람이다. 박정희 대통령 집안에서 큰 박근혜보다는 일제강점기에 항일무장 투쟁한 독립운동가 가문, 김일성 이야기하겠죠.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보다 김정은이 낫다. 자,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원웅이 원래부터 이렇게 박정희를 싫어했나? 원수같이 봤나? 뭐
아까 이 표현한 게 있죠. 일왕의 개처럼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썼다. 그러면은 경멸을 해야죠. 지금은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여당이 있었죠. 민주공화당. 그 민주공화당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개 채용으로 지원해서 민주공화당 사무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공화당은 없어지고 민주정의당이 생겼죠. 민정당. 거기서도 계속 민정당으로 옮겨서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3당 통합이 1990년에 있었죠. DJ 평민당, YS의 민주당, JPA 공화당 3당 통합을 딱 하니 그때 DJ의 그 평민당은 하지 않고 노태우의 민정당, YS의 민주당, 그다음 김종필의 공화당이 통합을 했죠. 그때 통합에 민정당에서 통합에 따라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꼬마 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꼬마 민주당. 거기서 이 김원웅이 꼬마 민주당에 남아서 3당 통합 이후에 꼬마 민주당에 남아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저도 그때 꼬마 민주당에 잠시 출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원웅 의원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잔류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민주당에서 3당 통합에 안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노무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민정당에서 안 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꼬마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만든 공화당 때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전두환 때 또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마 민주당에서 4년 후에 이제 또 다시 선거나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 갑자기 1997년에 이해창 총재가 이끌던 한나라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노무현 쪽으로 갑니다. 노무현 쪽으로 가서 또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 꼬마 민주당, 한나라당, 노무현의 그 이해창의 한나라당, 노무현의 또 열린우리당 이렇게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 어떤 이념 이런 것도 없이 계속 당을 옮기면서 국회의원을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 오늘 논란이 일어났죠.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몸담은 전력에 대해서 생계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계 문제 때문에. 내가 그때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에 사무직원 공개 채용 시험을 한다기에 거기 가서 합격해서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다. 또 그 공화당이 또 바뀌어서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다. 생계 문제 때문에 먹고 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원웅 회장이 1944년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면 1960년대 말기나 1970년대 초반 무렵이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대학 졸업생들, 특히 김원웅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울대 정도 졸업을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데는 거의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대기업도 갈 수 있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시 득세를 하던 공화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생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3당 합당 후에는 그 꼬마 민주당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민정당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당료로 일하면서 사무실 남 도와주는 일만 하다가 꼬마 민주당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꼬마 민주당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 간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나라당 가서 국회의원 된 것은 그것도 생계를 위해서인가요? 또 자기 정치를 위해서인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으로 간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조국과 마찬가지로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일종의 내로남불 그런 식의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궤변입니다. 궤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그런 개변들을 열성 지지자들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기적적인 선방을 했다거나 뭐 집값이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해도 열성 지지자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힘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맞은 이 위기도 결국은 국민 갈라치기로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를 김원홍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